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사당 사동에서 2019년 그 현장 지원 센터를 세팅할 때 사무국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2022년 센터장을 해서 2022년 12월에 이제 현재는 사당 사동을 이제 현장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이제 광진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설 연구소의 그 연구공방 사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공방 사람은 그 현장 중심의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작년 12월에 같이 이제 발기인으로 모이셔서 신생연구소입니다. 신생연구소고 다양한 이제 분야 전공 박사님들이 계세요. 사회학, 뭐 이렇게 뭐 도시건축, 그리고 경제학, 그다음에 사회경제학 이런 분들이 함께 좀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발표 순서는요. 일단 사당 사동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도시재생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장 지원 센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큰 미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중물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할 거냐, 지역사회 공동체들을 어떻게 잘 지원해서 조직할 거냐, 그리고 이런 이제 공동체 활동들의 지원과 조직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뭐 공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제 지역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미션으로 현장 센터들이 이제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세 가지를 중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2013년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2014년 선도사업 이후로 그래도 약 이제 11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정도의 도시재생을 한국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형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계획들이 있었지만 도시재생 특별법 이후에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 또 저희들이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당 사동은 그 동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요. 동작구의 맨 끝단에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지금 사당 사동인데요. 그 사당 사동은 그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네, 국토부 사업 말고 서울형 도시재생이 먼저 선정이 됐었고, 이 전체가 사실 서울형 도시재생의 이제 범위이고, 그 국토부 유지 사업도 저희가 나중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두 경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 말씀 좀 드리면, 그 서울형 도시재생은 희망지 사업이라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재생 예비 사업 같은 거예요. 국토부가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2021년, 2022년 이렇게 진행했더라고요. 예비 사업 같은 건데 여기 접니다 여기.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여기 사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박사 논문을 제가 2009년에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시작해서 10년 차가 가까이 오니까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에 다니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업체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역에서 논문을 좀 이제 써야 되겠다고 왔는데 지역에 도시재생을 이제 하겠다는 주민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주셔졌어요. 근데 되게 한 달을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대상지들은 저한테 어떤 이제 그 일의 중심 지역이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달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 교육분과에 참여하면서 마을 의제 발굴을 하고 뭐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면서 교육분과에서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하게 되고
2018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돼요. 네. 지금 2018년 10월 10일에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100억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이 될 때 어떤 현장 발표 자료,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8년 이후에 그 이제 동작구청 관련 부서에서 그 사무국장의 이제 그런 자리 제한이 있다는 거를 아름아름 알게 됐는데 당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도 고민이 된 거죠. 왜냐면 현장에서 주민으로 참여하는 것과 이게 이제 중간지원 조직으로 이제 관리 조직에서 참여하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당시 제가 이제 시흥시에 이제 건강도시과에 전문가로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19년 5월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설명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을 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동작구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뭔가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형 이제 뉴딜 사업도 신청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갑자기 보이셨어요. 동작구에서.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어제 받아들입니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뉴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돼요. 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또 이제 유지 사업도 선정이 되게 됩니다. 선정이 돼서 결국은 서울형과 이 작은 동네 서울형 도시재생 100억과 국토부 유일사업 150억에 250억의 예산을 2023년까지 쓰는 걸로 이제 활성화 계획들이 이제 되고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22년, 21년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기반으로 여러 가지들을 만들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2022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을 하다가 23년에는 현재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와 계시면서 아마 올해 정도까지 현장센터가 아마 유지가 되고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는 2023년까지가 대부분 아직 이제 하겠다는데 그 2년을 더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들이 다 물리적인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까지 자치구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비전은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이제 사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사업이 20가지였어요. 세부 사업이 이게 20가지나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 요거는 이제 그냥 마스터 플랜인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이 길 자체가 저희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길이고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어떻게 이제 변화를 주느냐가 사실 이슈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잘 이제 생각만큼 진행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현장에서 주요 사업들을 좀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같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 사업 중에서 뭐 진행이 되고 완료된 것들인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원래는 이게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고 싶었어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파트 주민들은 보행자 이제 도로를 원하고 상가들은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자치구는 이거를 이제 어떤 민원을 그렇게 상대하면서 수행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들로 해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그냥 패턴을 까는 정도로 사업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담겨있던 사업들이 그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치구의 의지,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그 용역 회사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거에 많은 영향들을 받으면서 사업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참 안 쉬운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정말 이게
고차 혼용으로 이미 이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 메인 스트리트가. 그리고 막 어르신들이 이 차가 다니는 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 이걸 이제 이런 패턴화 정도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게 아쉬운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게 융합형 키움센터예요. 융합형 키움센터인데 이 사업, 여기는 사실 거기 아파트가 기부 체납한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가 70평 정도 되는 평수에 대략 이제 4대, 내지 5대 정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관리가 되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여기를, 여기 왜냐면 여기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라서 여기 정도에 아이들 돌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계획에 집어넣었었는데 이 사업조차도 왜냐면 이제 키움센터의 메인 사업은 아동 청소년과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전략 이제 도시과였었거든요. 이름이 전략 도시과에서 이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실적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여기 오픈을 하면 본인들이 실적이 안 되니까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고 이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사실은 자기들 부서 사업으로 사실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들 부서에서 이름으로 돌봄센터를 내면 이거를 이제 자기들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 이제 이런 일들이 왔었는데 근데 이게 초창기부터 계획이 이미 키움센터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부서들하고 협의들을 계속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왜냐면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이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건축물 대장을 새로 생성하는 일부터. 근데 당시에 여기 이제 팀장이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 왜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공간이 건축물 대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대장을 새로 생성하고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부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역사회 그래도 성공적인 어떤 사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본인들의 실적으로는 가질 수 없지만 아동 청소년과에서 이거를 가짐으로 해서 그 서울시와 그 동작구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다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네,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계속 이제 이런 공간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문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아동 이제 돌봄 시설이다 보니 그 전문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전문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지역 안에서 이게 공간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이제 이런 운영되는 구조를 생각할 때 잘 선택을 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손도 잘 하는 곳으로 지금 돼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이제 다녀가는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는 대기가 많아서 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동작구의 지금 메인의 어떤 이제 그런 돌봄 시설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주민 쉼터 공간을 원래는 이제 조성이 됐던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9억이 이제 부채가 있던 것을 이제 공공에서 이제 매입을 했어요. 당초 계획은 이제 쉼터였는데 이거를 이제 카페를 이제 넣었어요. 네, 카페를 넣으면서 저희가 한국형 카페를 한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이제 까치산이거든요. 여기가 까치산이 보이고 여기가 효광봉 묘역이라는 그 문중의 묘역이 있어요. 박사님 많이 가르치시겠지만 문중이 있어서 여기 문중과 저희가 이 도시재생 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이런 욕구들이 있으셨겠죠. 이제 이런 걸 사업에 집어넣으면서 문중과의 관계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 사업도 가능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이제 한옥형 이제 뭐 이렇게 한옥형 이제 카페와 이런 이제 시설들이
그 이제 민중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 협력 사업인 거죠. 민간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픈이 돼서 여기가 이제 민중의 이제 묘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산책로가 쭉 해서 이제 까치산까지 이어지는 지역 내 이제 그런 둘레길을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 사업도 쉬운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 되게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어, 이게 이제 문화재 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재 이제 서울시 문화재 이제 그런 과와 이제 시비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제 주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주민들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연계 리빙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그 지금 리빙의 사업들을 같이 이제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 연계했어요. 근데 이 사업도 이 정말 중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사업이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시장님이 바뀌고 이 사업 엎으려고 하셨는데 직접 이제 만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광고 시설 광고물을 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태양광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나중에 운영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사업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연계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차 관리과랑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이제 전 지역의 저층 주거지들의 이제 고민들인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복합화를 하자. 당시에 이제 그 공공부지에 대해서 그 복합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장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이제 공원시설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까지 진행했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고 이 사업이 엎어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한 거고, 근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이거를 시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서에서 사람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는 경우에 이런 이제 매몰 비용들이 그리고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 골목 경제 뭐 활성화 진행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그 생활 SOC 사업이라 해서 메인 사업이었어요. 메인 사업이었는데 현재 5개 정도의 필지 정도만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는 이 5개 필지를 해서 주민센터와 같이 해서 성형 SOC 시설을 이제 설립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것들을 매입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지를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혁신지구나 인정사업 이런 데는 기존에 거의 뭐 토지 소유를 확보를 해야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굉장히 담당 부서가 소극적인 자세를 하면서 저희가 활성화되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3개를 그냥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랑 이제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거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어떻게 됐냐면 원위치가 됐어요. 그 1년의 그 활성화 계획 변경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고 담당 부서가 바뀌고 담당 팀장이 바뀜으로써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이제 5개를 다 매입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초에 이런 단위 SOC가 아니라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뭔가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계획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이제 이 역인데 이 지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블록 단위를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계획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걸 이제 올해 신청하려고 주민 동의서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할 때 국토부랑 정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상무관이랑 정말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그 되게 이제 그 깐깐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물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던 이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활성화 계획 자체가 이게 뭔가 도시 관리 계획의 어떤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현장성을 반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거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네,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런 물리적인 사업과 그런 안에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좀 하게 됐고 앞서 이제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뒤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고 예산들이 반납을 할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면 너무 많은 도시재생 지역들이 선정을 하던 시기라 선정의 시작부터 뭔가 꼼꼼하게 체킹이 안 됐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는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 교통 사업 안에 그 마을버스 2대를 매입을 해서 정말 지역이 이제 좀 이런 이제 교통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순환시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버스를 사실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로 없는데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검토가 안 돼서 이걸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는데 왜 사업을 추진을 못하냐 이렇게 된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업도 이제 추진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공유 사업을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아까 꾼돌이 놀이터 거기에 이제 복합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조차도 이제 매몰 비용으로 이제 사업이 없어진 상태라 이거는 사업비가 거의 반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리빙앱 사업도 있어요. 이게 집수리 리빙앱 사업은 아시겠지만 뉴딜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뉴딜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뉴딜 집수리 사업을 여기에 이제 진행하겠다는 사업인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가꿈주택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꿈주택 사업이 있었는데 그 가꿈주택 사업은 그 민간에서 50%가 지원을 해주고 뉴딜 집수리 사업은 민간이 90%를 지원을 해줘요. 자부담 비율이 뉴딜 집수리 사업은 10%고 가꿈주택은 5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서울시에 있는 지역들은 가꿈주택만 해라. 뉴딜 집수리 사업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진행하고 근데 또 일부는 또 이제 구청장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근데 진행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울과 또 국토부가 이렇게 뭔가 지침이 뭐가 맞지 않아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 생활예술시는 아마 이게 연장이 만약에 내년까지 이제 사업이 뭔가 이제 기반이 마련되면 이제 뭐 진행이 될지 않을지 이거는 물음표고요. 이게 물리적인 사업 중에서 이제 이것도 안 됐고 마을 기업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마을 기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활성화 이게. 근데 뭐 이게 이제 조직화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이 비용조차도 쓸 수 없는 이게 그렇게 이제 주민 조직화의 비용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고 이거도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말공공리 사업을 하자, 지역 내에 정말 녹화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치구들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어서 대부분 제가 볼 때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을 좀 반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면서 되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게 디테일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일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뒷부분에 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분과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는 홈페이지 상에서 올라와 있는 회의만 제가 한번 개수를 해본 거거든요. 개수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활동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분과 안에 있는 또 이제 또, 이게 이제 분과들이 2021년과 22년 분과들이 달라서 이렇게 분과 회의들이 보니까
거의 뭐 주민 활동들은 이게 2022년까지 정도의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뭐 200회가 넘는, 그다음 140회가 넘는 이런 회의들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쭉 이제 홈페이지 가면 회의들이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계속 해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의 역량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뭔가 만들어가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 정말 지역에서 리더십이 누가 세워지냐 이런 거에 따라 정말 많은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역량 강화 공모 사업 그다음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과 활동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주민 역량 이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2019년에 그 현장센터를 세팅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 사업의 승패는 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회적 공개에 대해서 이제 코디들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스터디를 하면서 지역에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많이 창업 육성했었는데 저희 현장센터는 직접 사실은 현장센터의 창업 육성하고 협동조합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육성 사업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쭉 이제 그런 리스트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국토부의 어떤 뉴질 도시재생 지역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세우라는 어떤 매뉴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기존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뉴얼을 가져와서 거기 이제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이게 정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의 조직이에요. 네, 퀘스천 마크의 조직이고 이게 결국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세워지면 주민들이 그런 이제 앵커 시설이라든지 그런 마중물 사업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처음에는 뭐 계획 세우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기업들을 세우는 거는 뭐 2년, 3년 정도 안에서 진행이 될 텐데 2, 3년 안에 이런 관리 조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이제 마을조합 준비위원회에 저희가 12회차 자료더라고요. 이걸 제가 가져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들이에요. 그 정관에 있는 사업들이에요. 정관에 있는 사업들이고 왼쪽에 이제 정관에 있는 사업들이고 이걸 이제 어떤 조직들이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걸 매칭을 해본 거였거든요. 매칭을 해봤는데 매칭을 하면서 이제 좀 조직화를 하려고 2022년 무단한 노력을 했죠. 네,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계획했던 시점보다 늦게 사실은 이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아마 이게 인가가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쭉 진행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면 지역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지? 이게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이게 도시재생에 이 시설들이 생기고 이 주민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뭐가 나아져야 되나? 뭐 저희가 이제 삶의 질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관리력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돌봄이었어요. 돌봄형 관리 기업이 지역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연계 사업을 이제 저희 현장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죠. 서울시에서 주민기술학교라는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적 경제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돌봄형 관리 기업을 이제 한번 세팅을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 이제 기술학교를 진행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좀 확장해서 동작구 내에서 어떤 이제 돌봄 서비스 구축에 대한 민간 협업의 어떤 포럼도 사실 3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 자체 내에 이제 50플러스 센터를 협업을 해서 돌봄 사업단도 만들고 서로 돌봄 제가 복지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역에 남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 남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지속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현재는 이제 좀 바뀌어서 그 원래는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다른 협동조합에서 그 서울시에 이제 돌봄 SOS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저층 그 저소득층의 어떤 그 주거 관리라든지 아니면 동행이라든지 뭐 일산 동행, 병원 동행 이런 것들 해주는 이제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우처 사업을 정도를 진행하는 기업이 이제 지역에 이제 세팅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사당사동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도시재생 이제 그 정보 체계 안에서 이제 쭉 봤었어요. 2021년까지 저희가 14년 이제 순노지역 이후로 2021년까지 보니까 533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2021년까지 저희가 제도 개선되기 전까지 2,533곳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은 곳들이 전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어떤 질적인 관리보다는 그런 이제 도시재생 지역을 그냥 이제 양쪽으로 그 선정하는 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현장에 정말 전문 조직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계획과 이런 이제 또 사업들이 진행을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의 인적 자원들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바뀌었는데 당시에 도시재생 지원기구 내에서도 사실은 뭔가 일관된 어떤 이제 어떤 매뉴얼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을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시재생 사업들을 했고 분명히 그리고 마중물들을 지역의 곳곳에 저는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뿌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씨앗들이 아직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정말 그 학계에 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말 이게 도시재생의 그런 비전과 목표와 전략들이 현장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매뉴얼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 원래는 저희가 5개 유형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재생에 대해서 혁신주구 중심으로 좀 지역 특화, 해서 인정지구 이렇게 우리 동네 살리기는 이제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2022년 9월에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개편이 되고 지금 보니까 2026년에서 지금 26곳이 선정이 되고 2023년부터 이제 혁신주구를 보니까 뭔가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게 혁신주구라는 게 사실 시작하기가 쉬운 이제 사업이 아니잖아요. 웬만큼 보니까 공공의 의지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라 이렇게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2023년에는 보니까 4곳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1곳이 선정됐고 2023년 하반기에는 5곳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혁신지구를 상시로 모집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예정지구도 이제 선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 앞에 저희가 양적 팽창을 했던 데서 한 발 사실 물러나는 것 같아요. 물러나서 이게 지금 공공 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의 이제 올바른 방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퀘스천 마크를 좀 갖고 있어요. 이제 지역 특화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스며들고 있지만 주로 이제 어떤 이제 또 로컬의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권 살리기, 로컬 이런 중심의 어떤 지역 특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차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세워졌어요. 2024년에서 2033년의 어떤 비전인데 보니까 비전의 내용들은 바뀐 게 없어요. 네, 바뀐 게 없고 그런데 그 전략들이 좀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전략들이
여기 민간 참여, 뭐, 그다음에 보면 그 전문 역량을, 뭐, 민간 참여와 어떤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인구 감소 시대의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자 지역 주민의 어떤 창의성 바탕을 추진하는 이게 보니까 그 혁신지구와 인정사업들의 중심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말들이 좀 써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별 맞춤형 특례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특화 사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자생적인 활성화를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와 그다음 주체들 간의 어떤 명확한 설계들이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관리기업이 현재 235곳입니다. 235곳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만드는 이제 사회적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네, 비전이 방향도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쪽 예산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뭔가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 하겠다고 지역에서 조직들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가야 될지가 우리 무중인 현장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 앞에 내용들과 연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되게 그 도시재생 사업할 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근데 이거를 작동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현장과 이게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대부분 1년 반이나 2년에서 다 부서 이동을 해요. 부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조직도 없는 자치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저희 동작구 자체도 이게 뭔가 전문 부서라고 하기가 전문 조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또 이제 부서장이 누구냐,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또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도시재생 사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도시재생의 어떤 맥락들을 아는 공무원 주체분들이 계셨을 때는 이게 협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두세 번 바뀌면 그냥 관주도의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냥 이제 자치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게 지역의 공동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지역에서 같이 협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고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가 2021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준비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진행할 때 거기 안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은 이제 사당 사동 사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홍보를 하셔서 떠났습니다. 그중에 지금 아쉽지만 그중에 떠난 사람이 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사당 사동 사람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당 사동 사람만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은 결국 사실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갑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실은 지역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대부분 지역에는 이런 인적 자원의 한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도시재생을 제가 그래도 한 지금 2017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5년 이상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뭐 이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됐거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미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경험도 되게 부족했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삶의 태도가 좀 바뀐 이거를 제가 5년 이상 경험하면서 그 삶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내가 지역사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하면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공방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사실 미치는 건 한계가 있고, 되게 무단하게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런 이제 현장의 어떤 여러 상황들,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성과 낸 건 사실 낼 수가 없었어요.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사실은 스스로가 병원해서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지금 있는 토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쟁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그 이제 뭐 연구도 활동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뭔가 현장 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도시 건축을 이제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는 일들을 좀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0분이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짧게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따끈따끈한 그런 경험담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그걸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혹시 여기 예, 온라인,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좀 들어볼까요? 온라인에는 없으세요? 혹시 저기 최정선 박사님? 어,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걸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 사당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초창기부터 주민들이 같이 맞아요. 시작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서울시 사업도 하고 국토부 사업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잘 운영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계가 많다라는 게 이제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제 사당사동에서 잘 된 거라면 성과라면 이런 게 있고 그 성과를 혹시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이 뭐가 달라지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역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들이 생기는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움센터가 정말 맞벌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이제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는 아동 돌봄 시설이 그래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뭔가 이제 세팅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문중을 사실은 파트너로 해서 사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근데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를 해서 그 사업들을 그래도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한 부분. 근데 왜냐면 이게 정말 이게 관계식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도 전화가 와요. 제가 그만뒀으면 하고 그걸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론 그 상무님도 그런 어떤 비전을 보고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지원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민간 협력의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데 문중과 협력해서 이제 마을 카페도 이제 오픈하고 근데 왜냐하면 그 마을 카페 반이 그 문중에 따른 그래서 문중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거랑 그다음 문중을 개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문중을 개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방을 해서 이제 뭐 주민의 산책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사랑사랑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영역은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을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의 저희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역에 제가 이제 그 협동조합, 돌봄의 협동조합을 계속 관여를 하고 있어요. 관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협동조합들이 지역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이게 사람들은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앞서서 일을 나갔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같이 이제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이게 정말 지역에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이 자리 잡고 이게 이제 정말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 이게 지역 사회에서 뻗어나가서 어떤 돌봄의 어떤 이런 아젠다를 함께 이제 지역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되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그거에서 또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김영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재생 사업이 끝나면 지역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박사님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와 주민이 남고 활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지역에 남는 건 사실은 저는 인적 자원이 남아야 된다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이 남아야지 그거를 지속해서 사실은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방사넷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이유는 일단 현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적 자원이 있을 뿐더러 이게 뭔가 운영되는 체계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 안에서도 운영되는 체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작은 정조직들이 같이 이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구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남는 것보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사람과 조직이 남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작동되고 있는 데가 수유동 정도? 수요도 왜냐면 이게 기반이 달라요. 시작한 기반이 시민 조직이 있는 데서 시작을 했냐, 저희 동작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동작의 시작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그 직능단체 장반, 시민 활동하는 사람 반 이렇게 포커스해서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사실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관이 사실은 중심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막 이렇게 선정이 될 때 자치구들은 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할까? 이게 물음표로 보면 그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지역의 변화나 지역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게 다 쏟아지는 예산인데 이 예산 못 먹으면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생에 뛰어든 자치구가 대부분이다. 제가 볼 때. 네, 대부분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과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와 주민이 남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네,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하십니까? 맥락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영아 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만들어진 조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형 관리 기업이 돼요. 지역사회에 돌봄형 관리 기업이 돼야 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은 왜냐면 돌봄형 관리 기업한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 지금 제가 이제 경기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태평마을이 보니까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이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들을 보니까 받았어요. 관리할 수 있는 걸 다 받았고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위탁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화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로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마을관리 사회적동조합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것들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처럼 운영을 하면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이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팅되지 않으면 공공에서 뭔가 이제 태평도 그런 거예요. 태평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빼겠대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막 없어지는 거고 이게 마을관리 사회적 동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정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이거를 왜 하지?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안 하는데 그치. 지속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고 이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인드로 바꾸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라져요. 네, 대부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거를 주간 지원 조직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주체가 없으면 이거를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주민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지방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방은 이제 서울 번역이나 경기 번역은 사실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판매가 되는 거죠. 제조 판매 쪽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